한국 전투기 산업이 가장 오랫동안 넘지 못했던 벽은 레이더도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엔진과 소스 코드였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전투기를 구매하고 생산했지만 핵심 기술을 마음대로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고장이 나도 직접 분해하기 어려웠고 새로운 무장을 통합하려 해도 제작국의 승인과 긴 협상이 필요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전투기를 운용했지만 마지막 열쇠는 다른 나라가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GE 에어로스페이스와 롤스로이스가 한국과 차세대 항공 엔진 협력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의 반응은 환호보다 경계에 가까웠습니다. 과거에는 닫혀있던 문이 왜 이제 와서 먼저 열리려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이 감정의 뿌리는 1990년대 KF-16 사업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은 대규모 전투기 생산 경험을 쌓으며 항공산업의 기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항전 장비의 핵심 구조는 블랙박스 형태로 남았습니다. 미국은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았고 한국 기술진이 내부 구조를 자유롭게 분석하거나 수정하는 데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국내에서 모든 조치를 끝내지 못하고 해외 제작사로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었고 수리를 위해 몇 달씩 기다려야 한다는 불만도 이어졌습니다. 전투기는 한국 공군 소속이었지만 핵심 체계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까지 확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F-15K에 탑재된 타이거 아이 장비를 둘러싼 갈등도 이런 기억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측이 장비 내부를 점검하고 기술적 문제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미국이 무단 분해와 기술 접근 가능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도입한 장비였지만 내부를 살펴보는 행위조차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국산 미사일이나 새로운 장비를 통합할 때도 소프트웨어 수정 권한과 승인 절차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실전 환경에 맞춰 무장을 바꾸고 싶어도 곧바로 실행할 수 없었고 비용과 시간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한국이 엔진과 독자 소프트웨어 체계에 집착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경험에서 시작됐습니다. 현대 전투기에서 엔진은 단순한 추진 장치가 아닙니다. 수출 대상국, 유지 보수, 성능 개량 무장 통합, 작전 자유를 모두 연결하는 권한의 중심입니다. FA-50과 KF-21도 현재 미국 계열 엔진을 사용합니다. 엔진을 공급받는 순간 부품 조달뿐 아니라 수출 승인과 운용 정책의 영향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판매할 수 있는지, 어떤 무장을 통합할 수 있는지, 분쟁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까지 공급국의 정책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같은 중동 국가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일 때 한국산 엔진과 독립적인 무장 통합 능력까지 함께 주목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이미 F-15와 F-16을 비롯한 미국산 전투기를 오랫동안 운용해왔습니다.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지만 정치적 승인과 수출 통제 부품 공급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비싼 전투기를 구매해도 가장 중요한 순간 제작국의 외교 정책이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 전투기 엔진을 확보한다면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더 유연한 수출과 운용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엔진 하나를 국산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투기 시장의 공급 구조에 새로운 선택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항공 엔진 기업들이 한국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바라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과 영국의 엔진 기술을 필요로 하는 대형 고객이었습니다. KF-17과 F-15K, T-90, FA-50, KF-21까지 주요 항공 플랫폼이 외국산 엔진을 기반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 거대한 고객이 잠재적 경쟁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과 유럽,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빠른 납기와 비교적 낮은 운용 비용을 앞세워 영향력을 넓히는 상황이라면 기존 엔진 기업의 경계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자신감을 보이는 배경에는 오랜 생산 경험이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약 40년 동안 GE 계열 항공 엔진을 면허 생산하며 정밀 가공과 조립, 품질 관리 능력을 축적해 왔습니다. 완전한 독자 설계 능력과
면허 생산 경험은 분명 다른 영역이지만 수십 년 동안 고난도 부품을 생산하고 엔진 구조를 다뤄온 경험은 독자 개발에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고온 터빈 소재와 냉각 정밀 제조 분야에서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등장한 1680도급 내열 기술은 고온 터빈 분야의 기술 수준을 강조하는 수치입니다. 전투기 엔진은 터빈 입구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강한 출력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소재와 코팅 냉각 기술의 난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항공 엔진은 수천 개의 부품을 조립한다고 완성되는 장비가 아닙니다. 고온과 고압, 고속 회전 환경에서 모든 부품이 동시에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작은 균열 하나가 전체 엔진의 수명과 안전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설계와 소재 가공 냉각, 제어, 소프트웨어, 시험 평가가 모두 연결돼야 하며 실제 비행 환경에서 수천 시간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수십 년 동안 이 분야를 독점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단기간에 완전한 독자 엔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생산 기반과 소재 산업, 정밀 가공 전자 제어, 대규모 시험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과거와 다른 조건입니다. KF-21 개발 속도는 한국의 시스템 통합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KF-21은 첫 비행 이후 초음속 비행 무장 분리 시험, AESA 레이더 시험을 단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장기 계획은 블록 1, 블록 2 이후 추가 개량 단계로 이어집니다. 블록 1은 초기 공대공 능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블록 2는 공대지 능력과 다목적 임무, 수행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피탐 성능 개선과 무장 체계 확대 유무인 복합 운용 독자 엔진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라팔도 완전한 다목적 능력을 갖추기까지 10년 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이 여러 개발 단계를 동시에 준비하는 모습이 해외 방산업계의 관심을 끄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강점은 특정 기술 하나보다 개발과 시험 양산 수출을 빠르게 연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배터리 산업에서 축적한 생산 최적화 경험이 방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난 뒤 생산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초기부터 양산성과 정비성, 수출 가능성을 함께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사천 공장의 조립 라인과 시험 시설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원문에서 반복된 사천 공장은 숫자 4천이 아니라 경상남도 사천을 잘못 인식한 자동 자막 오류입니다. 실제 핵심 현장은 사천 공장과 시험 비행장입니다. 인도와 중국의 사례는 엔진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인도는 1980년대 초 LCA 테자스 개발을 시작했지만 실전 배치까지 3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체 엔진 개발이 지연되면서 결국 미국산 GE 엔진을 사용했고 레이더와 핵심 장비에서도 외국 기술을 함께 활용했습니다. 중국도 AWS 계열 엔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수명과 신뢰성 고온 소재, 안정적인 추력 확보 문제를 오랫동안 해결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이들보다 늦게 출발했음에도 빠르게 KF-21 시험과 양산 준비를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별 기술보다 시스템 통합과 생산 관리 능력에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폴란드 사례는 한국 방산의 또 다른 강점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무기 성능만큼 납기와 공급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최신 장비를 주문해도 인도까지 몇 년이 걸리면 긴급한 안보 위기에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K2 전차와 KA, 자주포, FA-50을 비교적 빠르게 공급하며 계약 이후 실제 생산과 인도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KF-21에 대한 신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KF-21 블록2에 대한 관심이 거론되는 이유도 성능뿐 아니라 한국이 약속한 일정을 지킬 수 있는 생산국이라는 평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FA-50 무장통합 문제도 독립성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FA-50B의 AIM-112시 ALM을 통합하는 문제는 미국의 승인과 기술 협력이 필요한 서란 사안입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경우 한국은 유럽산 미티어 같은 다른 장거리 공대계 기계,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티어 통합 역시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데이터 링크, 비행 시험을 포함한 대규모 개발 작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미사일을 장착한다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하나의 공급망만 바라보지 않고 유럽 무장과 국산 무장 독자 소프트웨어를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 한다는 점입니다. 시선 내의 레드호크와 FA-52의 시장 경쟁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T-7A는 미국의 고등훈련 기이지만 미래에는 경전투 임무로 확장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FA-50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빠른 납기와 낮은 운영 비용, 실전 배치 경험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이 FA-50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지만 국제 방산 시장에서 두 플랫폼이 일부 영역에서 경쟁할 가능성은 분명합니다. 한국이 AEM-120 통합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장거리 무장을 확보한다면 FA-50의 수출 경쟁력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추진하는 독자 엔진과 소프트웨어 무장 통합 능력은 단순한 국산화 구호가 아닙니다. 전투기의 수출과 유지 보수 개량, 작전 운용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엔진 개발은 아직 끝난 사업이 아니며 앞으로도 막대한 비용과 수많은 시험, 반복되는 실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진 기업들도 수십 년에 걸쳐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더 이상 완성품을 구매하고 허가된 범위에서 조립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천의 시험 엔진 소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한국이 오랫동안 잠겨있던 기술의 문을 직접 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KP-11의 진짜 목표는 전투기 한 기종을 완성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레이더와 전자전 체계 무장, 소재 엔진 생산, 자동화 유무인 복합 운용을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 구조를 완성한다면 세계는 한국을 더 이상 외국 기술을 조립하는 나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전투기의 심장을 만들고 수출과 운용의 마지막 결정권까지 확보하려는 나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